마담 빠담. 안녕하세요. 마담 말입니다. 10월도 이제 중순입니다. 근데 저만 그런가요? 우리가 봄이 오면 봄이 왔다 이러면서 반갑게 긴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10월은 어느새 10월이네, 어느새 가네 이러면서 많이 아쉬워하죠. 정말 아쉽습니다. 근데 가을 하면 버버리인데 제가 이 옷을 입고 나갈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전 생각해서 오늘 좀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이었어요. 그리고 또 무슨 날이었을까요? 제 생일은 아니고 세계 우편의 날이었죠. 그 우편의 역할과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서 무려 150여 개국에서 기념 우표와 티셔츠, 배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전시회나 또 캠페인을 벌이는 그런 날인데, 이쯤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 짐작하셨겠죠? 그러면 일단 요 손쪽지 2장을 먼저 좀 봐주세요. 제가 그 당근마켓에 나온 뱀이나 해골 문양의 액세서리를 구매한다고 하니까 독특한 취향이 맞아서 반갑다면서 선물로 3개를 더 주신다는 손쪽지글이에요. 정말 마음 씀씀이가 이쁘시죠? 그리고 이 손글씨는 저희 동네 반찬가게 언니가 써붙여 놓으신 건데, 사돈이 아프셔서 속상하다는 내용 참 정겹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책 기억하시나요? 그 김영민 PD가 쓴 사랑도 발명이 되나요? 라는 책인데, 추송웅 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었죠. 근데 이 책을 그냥 그렇게 짧게 소개만 하고 덮어두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세기의 러브스토리가 이만큼 쌓여있는 책인데 10월이고 가을이고, 그래서 오늘은 그 마음을 꾹꾹 눌러 쓴 손편지, 그 중에서도 절절하게 쓴 사랑편지 3통을 가지고 오늘 저의 가슴, 여러분의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저 말고도 4분의 음성 출연이 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손수건 준비하시고 첫 번째 편지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1998년 4월 경북 안동의 한 무덤에서 발견된 시신과 그 시신 위에 가지런히 놓여진 미투리와 유필 편지입니다. 조사 결과 밝혀진 이 시신은 1586년에 사망한 이응태라는 남성이고요. 31살에 키는 180cm. 야, 진짜 그 당시만 해도 큰 키죠. 턱수염까지 기른 훈남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전염병으로 사망한 것 같은데 장가를 가서 원이라는 아이를 둔 가장이었고, 또 한 아이가 아내의 뱃속에 있었죠. 무덤에서 같이 발굴된 아내의 편지. 아마 발굴 당시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까지 큰 화제가 되어서 이미 그 조선판 사랑과 영혼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미투리 색깔이 약간 검죠? 그 집세기에 사람의 머리카락을 섞어서 만든 거라고 해요. 이승을 떠나 먼 길을 가는 남편을 위해서 그 아내가 여성에게는 정말 소중한 분신과도 같은 머리카락을 잘라서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한 땀 한 땀 엮은 것이죠. 편지도 보면 남은 여백 없이 이리 채우고 저리 채우고 그 애절한 마음을 깨알같이 적어서 아주 절절하게 담고 있습니다. 원희 아버지에게, 당신은 언제나 나에게 둘이 머리 휘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당신은 나에게 어떤 마음을 품었고, 또 나는 당신에게 어떤 마음이었나요? 함께 누우면 언제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곤 했지요.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어여삐 여기고 사랑할까요? 남들도 정말 우리 같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들 생각하지도 않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는가요? 나는 당신을 여의고는 아무래도 살 수 없어요. 내 마음 대체 어디에 두고 자식 데리고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내 편지 보시고 내 꿈에 와서 자세히 말해주세요. 꿈속에서나마 당신 말을 자세히 듣고파서 이렇게 써서 넣어드립니다. 누구지? 하셨나요? 아무래도 제가 그 원희 엄마의 절절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주변에 부탁을 드렸어요. 이분은 지금 영화 시나리오와 또 방송 작가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인데 원래 직업은 성우세요. 그래서 제가 어렵사리 부탁을 드렸고 흔쾌하게 그 녹음을 해주셨는데 윤정희 씨 고마워요. 네. 원희 엄마의 이런 절절한 남편을 향한 사부곡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그 하기 힘든 부부의 잠자리 이야기까지 하면서 애끓는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 그런 거 보면 진짜 보통 금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부의 러브스토리는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이 돼서 방영될 만큼 널리 알려졌죠. 이응백 생가와 또 아내의 동상도 건립이 돼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픈 사랑 이야기는 유명한 전설이 됐습니다. 연애 편지에 대한 무수한 표현들이 많지만 저는 괴테의 이 표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연애 편지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즉각적인 삶의 숨결이다. 어떻게 공감이 가시나요? 사실 우리 가슴이 정말 이렇게 빠담빠담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상대에 대한 그 호감이 넘쳐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뜨거운 말들을 쏟아낼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또 이참에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인류 최초의 연애 편지는 과연 누가 언제 쓴 걸까요? 기원전 1349년 이집트 테베의 안케세나멘이라는 여성이 쓴 편지가 가장 오래된 연애 편지라고 하네요. 이집트 상형 문자를 써서 안케세나멘은 히타이트의 왕에게 자신이 사모하는 그 아들 잔나자 왕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열렬한 편지를 보낸 기록이 있는데 이게 바로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연애 편지라고 합니다. 파라오에게 꽃을 바치던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연애 편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유명한 성인이죠. 발렌타인 성인의 도움으로 수많은 그 연애 편지들이 사랑의 파수꾼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그 연애 편지 대필 사이트라는 그 유명한 사이트까지 생겼죠. 예쁜 편지지를 골라서 고객이 원하는 글씨체에 멋진 문장을 덧대서 고객의 진심을 담은 연애 편지를 대신 서비스해주는 사이트죠. 고객이요, 돈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뭐 공간 포함해서 이 천자는 기본이고 추가 요금이 없답니다. 그리고 내용을 대필할 경우 반을 대필할 경우는 얼마, 그 다음에 온전히 다 대필할 경우엔 얼마 해서 추가 요금을 신청을 하고 중요한 건 당일 제작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생각나는 영화가 있죠. 호아킨 피닉스와 스칼렛 요한슨이 주연한 영화 그녀. 주인공 테오도르의 직업이 바로 이 편지를 대신 써주는 일이죠. 아름다운 손편지닷컴이라는 회사인데 편지 쓸 시간이 없는 사람, 또 시간은 있지만 편지를 잘 쓸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애용을 하는 회사인데요. 테오도르는 남의 편지는 잘 써주지만 정작 본인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컴퓨터 운영체계인 여성 사만다와 사랑에 빠지죠. 만질 수도 안을 수도 없는 여성, 아니 컴퓨터.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2025년의 미래를 얘기했다고 하지만 이미 현재가 돼버린 듯한 이 두렵고도 우울한 이야기. 그래서 손편지가 더 절실해지는 요즘입니다. 손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의 표현도 참 다양하죠. 내가 제대로 대접받은 상차림 같다. 손편지는. 그리고 발송인의 감성, 어루만져주는 위로, 그 다음에 얼굴을 마주보고 차를 마시는 기분이다. 그리고 오로지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감정의 선물이다. 이렇게 손편지에 대한 예찬은 끝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분위기 바꿔서 이제 두 번째 손편지의 주인공들을 만나보실까요? 이름은 해리 트루먼과 베스 트루먼, 미국 제33대 대통령 부부의 이름이죠. 이들이 1910년에서 1959년 사이 서로 주고받은 편지가 무려 3,000통 이상이라고 합니다. 미 역사상 최고의 인고 대통령 부부. 이런 화려한 수식어가 붙지만 편지 내용은요, 정말 오글오글 그 자체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 편지 내용은 부부가 주고받는 내용이어서 부탁을 드렸는데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네로라 하는 아나운서 부부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비록 가진 게 없지만 당신을 미치게 사랑하오. 언제 어디라고 말만 하시오. 그때 그곳에서 우리는 결혼을 할 거요. 어젯밤 자는데 크고 검은 벌레가 침대 커버 밑에 있었어요. 당신이 벌레를 잡아주길 바라기 때문만은 아니지만 나는 당신이 그리워요. 나는 정말 머리카락을 자르고 싶어요. 왜 그렇게 반대하죠? 좀 이상하게 보이더라도 내 머리는 아주 빨리 자라서 금세 원상태로 돌아온다니까요.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난 그저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오. 당신은 머리가 짧아도 여전히 아름다울 거요. 인고 부부가 아니라 아주 닭살 부부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 두 아나운서 부부도 서로 얼굴을 보면 NG가 날까봐 따로따로 그 분량을 녹음을 하고 합쳐진 파일을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박씨, 지씨 부부께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굉장히 그 대통령 부부지만 소소한 일상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정말 서로 이렇게 그 사랑을 주고받는 게 이렇게 퐁퐁 샘솟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트루먼과 베시가 만난 건 트루먼이 6살, 베시가 5살 그 주일학교에서 만났는데 첫눈에 반했죠. 그리고 트루먼이 88살로 세상을 뜨기까지 오로지 한평생 베시만을 사랑한 순정남이었다고 해요. 그런 거 보면 진짜 그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 하는 그 결혼 서약을 지킨 건데 앞서 소개해드렸던 첫 번째 편지 저희 그 이응백과 원희 엄마의 그 절절한 사랑에 비하면 분명 축복을 받은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의 손편지의 주인공들을 만나보실 텐데요. 다시 우리나라로 와서 이분들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국 현대사 3부작인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의 작가 남편 조정래, 사랑굿, 내 안에 너, 사람이 그리워서의 시인 아내 김초혜, 결혼한 지 23년 된 남편이 아내에게 보낸 달콤한 사랑 편지부터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사랑하는 여보 초혜, 가을밤이 깊어가고 있어. 당신이 떠난 그 순간부터 가을은 문득 깊어져 내 시간을 쓸쓸한 정막으로 채우고 있어. 당신과의 23년 세월이 쌓일수록 당신을 아내로 얻었음을 하늘에 감사하게 돼요. 오늘 아침나절에 놀라움이 깃든 음성으로 머리카락을 헤쳐보았을 때
부끄러운 듯 숨어있는 흰 머리카락들마저 대견하고 사랑스러웠어.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에 이르러 있어. 하늘은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고 보살필 것이오. 혼자 자는 잠자리가 춥겠소. 죽는 날까지 당신을 사랑할 당신의 남편 정래. 아내의 흰 머리카락마저 대견하고 사랑스럽다고 말하는 남편, 그리고 아내의 잠자리가 추울까봐 걱정하는 남편, 그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 정말 옆에서 바라만 봐도 함께 흐뭇해지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갑자기 또 그 시가 생각이 나네요. 도종환 시인의 가구라는 시인데, 당신과 나는 가구처럼 자기 자리에 놓여 있다. 잠롱이 그렇듯이 오래 묵은 습관을 담은 채. 이렇게 전개되는 시인데요. 그래요. 그 삶의 그 동반자 같은 부부, 그리고 동반자적인 사랑을 공유하는 부부. 그 부부를 그 가구, 특히 이제 장롱에 비유한 그 시가 참 인상적인데,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오늘 또 어떠셨어요? 이 빛깔이 다른 세 통의 편지, 세 부부의 편지를 통해서 가슴이 조금 이렇게 촉촉해지셨나요? 손편지가 점점 사라지는 요즘, 누군가 절묘한 표현을 했어요. SNS가 분장이면 손편지는 쌩얼이다. SNS가 방송이면 손편지는 전화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이 SNS라면 손편지는 오로지 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손편지와 함께 우체통도 따라서 사라지고 있죠. 최근 5년 사이에 우체통이 무려 25%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저도 궁금해서 저희 동네 우체통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지하철역 근처에서 겨우 하나 발견했는데 이렇게 그 마시다만 커피잔을 받들고 서 있더라고요. 손편지를 어떻게 쓰지? 글씨체도 마음에 안 들고 멋진 문장도 찾아내기 힘들고 뭐 이런 핑곗거리를 지금 찾고 계신가요? 그래요. 세상에는 완벽한 문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100% 만족스러운 문장도 없죠. 다만 나의 솔직한 문장 하나, 그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완벽하고 만족스러운 것보다는 정말 오랜 여운을 주는 편지, 우리는 그걸 주고 받고 그러고 싶은 거잖아요. 손편지 가을이 가기 전에 한번 써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그 목필균 시인의 10월의 시라는 시 한 편을 제가 마음을 꾹꾹 눌러서 이렇게 좀 대피를 해봤는데요. 주변에서 그래요. 지렁이 기어가는 글씨체라고. 근데 어쨌든 저의 사랑을 담아서 쓴 그 편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저도 오늘 더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